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GitHub 이슈에서 어, 이 의존성 있는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예, 이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 어, 작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러리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때마다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zip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고 자르 파일을 복사하고 이런 사이클을 매번 거쳤잖아요. 예, 물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씩 개발을 해나가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자르 파일들이 추가될 거고, 예,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 라이브러리의 버전도 매번 업데이트 될 텐데 이 사이클이 상당히 좀 길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부담이 많이 듭니다. 특히 자바 진영은 오픈 소스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 개수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도구들을 빌드 도구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빌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작업들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엔트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했어요. 자바 진영에서 엔트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 엔트 도구를 통해서 이 빌드 과정을 자동화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엔트 도구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메이븐이라는 도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븐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빌드를 해서 패키징까지 하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근에는 메이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들이라는 어, 빌드 도구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엔트 도구는 ent.apache.org 엔트 개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은 여러분들이 maven.apache.org 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들은 스펠링이 이렇고요. 따따따.gradle.org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엔트가 처음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메이븐이 등장을 해서 엔트를 대체했고요. 최근에는 그래들이 점점점 메이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메이븐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도구들이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빌드 도구 중에 하나만 제대로 사용을 하시면 다음에 새로운 빌드 도구가 등장했을 때 그 개념을 이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는 메이븐이라는 빌드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빌드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그래들이라는 빌드 도구에 관심이 생기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븐에 대한 개념이 있다면 그래들로 이동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참고 문서를 활용해서 그래들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선 제가 슬립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슬립 프로젝트에다가 바로 메이븐을 적용하기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메이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일정 부분 메이븐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슬립 프로젝트를 메이븐 빌드 도구 기반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한 이클립스 버전 J2 버전에는 기본적으로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커맨드 N 누른 다음에 메이븐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븐 프로젝트로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 한 다음에 디폴트로 그냥 생성을 해도 되는데 저는 메이븐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디렉토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 디렉토리 구조를 생성하려면 여기 보이는 Create a Simple Project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준 다음에 Next 하시고 그룹 ID 그냥 아무 이름이나 보통 이제 도메인명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룹 아이디를 하나를 지정하겠습니다. 이 그룹 아이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 아이디는 my first web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이 아티팩트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슬립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슬립 프로젝트의 아티팩트 아이디는 슬립으로 보통 주죠. 그리고 버전은 이 프로젝트의 현재 버전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냥 1.0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 패키징이 있습니다. 패키징이 이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뭔가 하나의 배포본을 만드는데 그 배포의 형태가 자바 아카이브라고 해서 자르로 만들 거냐. 저희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카이브는 웹 아카이브라고 해서 와르라고 있습니다. 이 와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해보겠습니다. 피니시를 하면 메이븐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M자가 프로젝트 위쪽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디폴트로 제가 아까 이 메이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디렉토리 구조가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디렉토리가 기본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SRC 메인의 자바는 프로덕션 코드죠. 저희가 슬립 프로젝트에서 봤던 SRC에 해당하는 그런 소스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RC 메인의 리소시즈는 프로덕션에서 사용하는 자원들, 설정 파일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RC 테스트의 자바는 테스트 소스를 관리하는 테스트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슬립의 테스트 폴더랑 똑같죠. 그리고 SRC의 테스트의 리소스는 테스트를 실행할 때 어떤 자원이라든가 설정이 필요하면 그런 설정을 가지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SRC 메인의 웹 app라는 디렉토리가 또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 디렉토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자원들 JSP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슬립 프로젝트에 보면 웹 컨텐트에 해당하는 이 디렉토리가 여기 보이는 SRC 메인의 웹 app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생성된 곳에 pom.x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pom.xml이 메이븐의 디폴트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클립스에 메이븐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플러그인에서 이 XML 소스를 바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탭에 pom.xml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생성했던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패키징 타입 이런 식으로 설정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했으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을 관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존성을 메이븐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도 뭔가 포매팅을 하고 싶으면 커맨드 시프트 F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포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파일에서 뭔가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 이 XML 설정 파일에 사용할 수 있는 XML 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XML 엘리먼트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에 의존 관계를 가지는 이 JUnit에 대한 의존 관계를 제가 한번 추가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JUnit의 버전은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JUnit에 대한 의존 관계를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JUnit을 검색하기 위해서 먼저 메이븐 저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븐 리파지토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메이븐 리파지토리를 검색하면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저는 메이븐 센터럴 리파지토리, 메이븐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저장소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JUnit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싶다. JUnit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JUnit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사용할 JUnit은 가장 위에 있는 그룹 아이디와 여기도 아티팩트 아이디 뭐 이런 게 있네요. 이 중에 현재 23개의 버전이 있고 그 중에 저는 베타 버전 말고 가장 안정된 버전인 이 4.11 버전 여기 보면 아파치의 메이븐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여기를 이런 다음에 여기다 추가를 하는데 자, 이 프로젝트에서 의존 관계에 있는 설정 파일은 상당히 여러 개겠죠. 그래서 디펜던시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디펜던시즈라는 XML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의존 관계를 가지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여기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복사한 디펜던시 부분을 커맨드 V 해서 커맨드 시프트 F 누르고 포매팅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펜던시 여기 보이는 JUnit 그리고 아티팩트 JUnit 버전이 4.11인 라이브러리가 이 프로젝트와 의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메이븐을 추가하면 여기 보이는 메이븐 디펜던시즈라고 해서 디폴트로 자동으로 이 자르 파일들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우선 버전을 한번 낮춰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버전이 메이븐 버전이 뭐 4.8도 있고 JUnit 버전이 4.89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디폴트로 제가 4.9 버전을 만약에 쓰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러다가 JUnit 버전이 4.11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럼 기존의 메이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 관계를 추가했냐면 JUnit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G 파일을 압축받아서 압축을 풀고 자르 파일을 복사해서 4.11 버전으로 올린 다음에 4.9 버전은 제거를 했겠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뭔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그냥 4.9에서 4.11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메이븐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설정 파일을 읽어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이 search.maven.org라는 이쪽에 중앙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쪽 중앙 저장소에서 어디 원격에 자바 진영에서 사용하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저장소가 있는 거죠. 그 저장소에서 이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와 버전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내 로컬로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그냥 지금처럼 설정만 하게 되면 메이븐이라는 도구가 자동으로 중앙 저장소에 있는 자르 파일을 내 로컬 저장소로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운로드 되는 위치가 어디냐? 네, 잘 보시면 로그인한 유저,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메이븐 디펜던시즈에 보면 로그인한 유저, 저는 자바직이라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유저에 여기 보면 .m2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예, 여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븐이 뭔가 디폴트로 로컬에 가지는 저장소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로컬 저장소거든요. 그 원격의 메이븐 저장소가 있고 내 로컬에 로컬 저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격에 있는 자르 파일을 로컬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디폴트로 이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자르 파일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관리하는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m2.repository 밑에 첫 번째로 이 그룹 아이디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를 또 하나의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버전 넘버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버전에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자르 파일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있는 디렉토리 중에 지금 버전이 아까 4.9 버전 4.9 버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4.9 버전이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4.9 버전을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빌드하면서 4.9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여기 보면 4.9 버전의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생성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자르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빌드를 해서 내 로컬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 디렉토리에 자르 파일이 없으면 메이븐은 원격 저장소에서 해당하는 자르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서 로컬로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게 일단 한번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이후에도 뭔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똑같은 버전의 자르 파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다음 버전에서는 다시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 거죠. 로컬 저장소에 있는 자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르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검색했듯이 지슨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 상당히 뭐 지슨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폴트로 보면 우리가 그룹 아이디를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슨이 그 구글 코드에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티팩트 아이디에 보면 다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 지순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버전이 15개가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이 2.3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디펜던시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 지슨 2.3을 다운로드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디렉토리가 생성되는 규칙에 또 한 가지를 보죠. 보면 그룹 아이디가 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디렉토리를 하나씩 생성을 합니다. com.google.code.gsn이기 때문에 com/google/code/gsn으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 밑에 아티팩트 아이디를 넣어서 자르 파일을 관리하는 방식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봤을 때 JUnit, 자, 제가 지슨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지웠습니다. 지웠을 때 JUnit 하나 남았는데, 자, 보시면 이것도 최신 버전인 11 버전으로 하죠. 자, 11 버전으로 했는데 이 JUnit만 제가 추가했잖아요, 설정에서. 그런데 보면 햄크레스트 코어 다시 1.3. 자르라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다른 자르 파일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왜 그러냐? 저희가 어떤 자르 파일을 사용할 때 그 해당하는 자르 파일은 또 다른 자르 파일과 반드시 의존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Unit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이 햄크레스트-코어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햄크레스트-코어.자르 파일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 개발자들이 뭔가 직접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인지해서 추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메이븐 설정에서 그 의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만든 마이 퍼스트 웹은 JUnit과 의존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메이븐은 JUnit을 다운로드를 해요.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그 자르 파일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JUnit 자르 파일도 pom.xml과 같은 이런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각 자르 파일마다. 그리고 이제 이 pom.xml에 해당하는 이 자르 파일을 읽어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 자르 파일에 디펜던시가 걸려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org.hamcrest에 hamcrest-core와 이 라이브러리와 의존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요. 메이브는 JUnit이 hamcrest-core와 의존 관계를 가지는구나라는 걸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이 hamcrest-core 라이브러리도 같이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파일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볼까요? 4.11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pom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pom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pom.xml과 같은 그런 설정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디펜던시즈가 햄크레스트-코어 버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서로 간의 의존, 그 각 라이브러리 간의 의존 관계를 메이븐이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 설정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아도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같이 프로젝트에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븐의 특성을 의존성 전이라고 해요. 의존성 전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각 현재 프로젝트가 의존관계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보고 싶으면 여기 보이는 탭, 디펜던시즈라든가, 예, 여기 이제 하나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JUnit, 이 프로젝트는 JUnit과 의존관계를 가지고 JUnit은 다시 햄프레스 다시 코어 라는 라이브러리와 의존관계를 가진다. 그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티브 POM은 무엇이냐? 예,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